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개선하면 삶이 달라져서 좋은 세상이 오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속속이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달라지면서 나중에 참 좋은 아이가 되고 훌륭한 성인이 돼서 그래도 내가 잘 참았다. 잘 키웠다가 아니라 잘 참았다. 이런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티쿰 올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색연필을 줘서 칠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칠을 하고 싶은지, 만일에 한 장씩 놓아주고 그리고 색연필로 칠하고 그러면 어디에다 칠하고 싶은지 아마 똑같은 그림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드렸는데 이 교재를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하고 이 그림을 펼쳐놓고 너는 이 중에서 어디에다 색칠을 하고 싶니? 라고 한번 칠을 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를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요? 아이들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또 다를 수도 있구나.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참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피곤해. 왜냐면 다 자기밖에 몰라. 누가 그러대? 지밖에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하나 놓고 봐도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쟤는 이렇게 그렸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기를 먼저 부모가 발견해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인데요, 사람이 낙타를 끌고 가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니 오늘 부모들이 자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흔히 오늘 교육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게 하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그럴듯한데 부모 주도 학습이야. 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버거워해. 그리고 맞지가 않아.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충돌이 오기 때문에 관계도 나빠지는 일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좀 개선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돼. 이분들이 다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도 역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제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남들처럼 과외 4개씩 시킨 분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느 분은 장애도 있으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다 자손들이 아주 참 다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이들 키울 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걸로 끝났어요. 왜? 본인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 가르치려면 애들보다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한테 와서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보나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은 사무관으로 있고 한 사람은 방사선과 과장으로 있고 한 사람은 또 학원, 피아노 학원 하는데 종합학원으로 학원도 크게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사 1급 된 후에 공무원, 복지 공무원으로 지금 7급 공무원으로 2급으로 들어갔다가 7급 공무원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분들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자식들 때문에 많은 투자하지 말라. 누가 그러대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산대. 그러니까 본인들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지만 빨려가는 부모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죠. 어느 분이 이제 학생 때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하면서 과외비를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받잖아요. 과외비는 카드로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웠대. 왜냐하면 그 집의 형편이 나한테 과외비를 이렇게 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아이 때문에, 남편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부인은 아이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이제 파출부로 나가서 도우미로 일하시면서 그걸 번 돈을 자기한테 주는데 받아오기가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드레블의 현실 아니겠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자녀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디콘 올람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학원 4개 보내는 사람 과감하게 2개만 보내라. 이러면 또 학원 옆에서 나한테 도전이 올지 모르겠는데 학원 2개만 보내라. 3개 보내는 사람 하나 줄여라.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교인들은 제 말에 순종을 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끊고 나니까 그 멘붕이 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계속 지금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요. 왜요?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능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만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을 만능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 잘하는 거 뛰어나게 잘하게 하면 되고 즐겁게 하면 되고 그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밥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능으로 해야만 이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 예배당 경기도 가평에 있는데요.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이곳에 가서 그 예배당도 훌륭하지만 그 예배당을 건축한 분과 그 예배당이 지어지도록 크게 힘이 되어준 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12살 소년의 기도라는 것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이 건축가 신형철이라는 이분이 프랑스에 살면서 어느 날 어느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나도 이 다음에 저러한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거룩한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다. 12살의 꿈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배당, 생명의 빛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건축가로서 설계를 다 하셨는데 설계해놔도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러시아산 홍성, 정말 아주 세계적인 나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홍성을 이 한 사람이 기증을 했어요. 이장균이라는 이분인데 러시아 연해주 벌목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정길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시고 홍 목사님이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건축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아까 그분이요, 초등학교 때 집 나간 사람이래요. 왜 집을 나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정옥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집 나갔으니까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집 나갔다 그럼 아이고 잘 나갔다. 그놈 키우기 어려웠는데 에이 속 시원하다. 이제 난 아이고 자유를 얻었다. 그럴까요?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집 나갔을 때에 밤잠 편히 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때로 철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집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밤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쉽게도 아들이 이렇게 큰일한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 다 집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실상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좀 변화될 게 있다면 말과 감정, 감정과 말의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말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말투.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는 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예!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네? 아, 목사님만 오면 우리 아내는 천사가 되는데요. 목사님만 딱 떠나가시면 그때부터 악마가 되네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말투도 좋아야 되고 말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 말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 안에 감정을 잘 섞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감정대로 쏟아놓고 그리고 미안해, 잘못해, 이해해, 그리고 추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971년 캘리포니아 대학 UCLA 심리학과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이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목소리가 38%다. 그 다음에 보디랭귀지, 몸짓 번호 55%인데 그중에 표정이 35%, 태도가 20%다. 말하는 내용은 7%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7%인데 그 7%를 상대가 받아들여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상대는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일까요? 목소리나 보디랭귀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나쁘면 아예 안 들어. 그리고 감정이 편안하면 네 하고 들어요. 그래서 대화는 말투다. 그리고 말투는 버릇이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인데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하면 좋겠어. 내 말투가 어떤가? 내 말투가 아무리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말투가 거칠면 그날로 끊어져요. 말투가 상스러우면 존경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투에 바른 마음, 바른 감정을 우리가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반어법, 두 번째는 비하적 발언, 세 번째는 파국적 발언, 네 번째는 말자르기, 다섯째는 잔소리, 여섯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기, 일곱 번째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하기야.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이게 정말 잘나서 칭찬해 주는 말 아니죠. 빈정거리는 거죠. 그 반어법 뿐만 아니라 야 겨우 이거냐? 글씨가 이게 뭐냐? 개보러 쓰라고 그래도 너보다 낫겠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해. 꼭 그래야 돼. 승질부터 먼저 내. 그리고 그만. 이제 듣기 싫어. 말 잘라. 그리고 상대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혼날까 봐 가만히 오르고 있는데 그냥 양만만하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 안전은 있어도 절대 안 들어요. 마음으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너 옛날에 그러더니 또 그랬어? 너 이게 몇 번째냐? 이런 얘기. 그리고는 직접 얘기하면 좋은데 너 아버지 들어오면 너는 혼났다. 내가 너 다 이길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피해야 할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 적용이 다 돼요. 그건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즈 그릴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이런 책을 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해요.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면서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희망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희생을 부모들이 합니까? 근데 말로 다 깬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니 대학 들어가면 학생들의 로망이 있어요. 원룸 얻어 나가는 거.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와 공감해 주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간섭만 하려고 그래. 이제 나는 독립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요새는 알바할 기회도 많잖아요. 시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룸 얻어 나가 살고 싶은데 부모들은 걱정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 또 부부 사이에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행복이 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투부터 바꾸세요. 말투부터.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말투가 좀 거칠어 상스럽고 그리고 맨날 신경질 섞인 표현만 하면 가고 싶어요? 아니요. 난 진짜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떠나든지 뭐 하여간 둘 중에 하나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가긴 가. 근데 전혀 은혜가 안 되니까 딴 데 관심 가지고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투가 참 이렇게 자상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분이 있으면 왠지 가까이 가서 내 속을 열어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은혜란 결국은 내 마음이 열려야 임하는 건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리게 하는 키가 말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투를 항상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을 벗어나서 세계 열강 가운데 독립적 국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배출된 거 보면 야, 놀랍다 그래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함흥에 당시 1950년 9월 28일 날 공산군에 의하여 학살된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 그들의 이념 체계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10위에서 지금 밀려나고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인보다도 오늘 이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타이거맘, 잔디깎기맘 이건 뭐냐면 타이거맘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뒤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호랑이 같은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잔디깎기맘, 넌 공부만 해. 이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학교 청소도 가서 해준다며. 어디 그뿐이에요? 넌 여기서 일어나기만 해봐라. 너 이거 다 할 때까지 난 옆에 있을 거야. 어디 그뿐이에요? 아이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너 이거 해. 너 이때 안 하면 이거 언제 하냐? 그래가지고 피아노, 아이는 정말 싫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공 차고 싶어. 근데 너 안 돼. 그런가 하면 넌 공부만 해. 이거 다 내가 할게. 그리고 아이가 할 일을 다 해주는 거. 하다못해 책가방 싸주는 거, 밥 먹여주는 거,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과제, 여름방학 과제 오면 그 과제까지 다 해요. 문방구에서 사다까지 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요새 키즈펀드 아이들 다 있잖아요. 너 어디 있니? 왜 안 오니? 너 학원 갔니? 왜 안 갔어? 너 지금 누구 하고 있어? 너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이잖아. 너 봉고차 탔어 안 탔어? 아, 애들 미쳐요, 미쳐. 그래, 엄마 아빠가 그냥 사방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뭐 하나. 아이들이 기죽죠. 얘기할 만하면 전화 띠가서 엄마, 응 알았어. 아이하고 좀 신나게 즐겁게 얘기하다가 전화 온 다음에 엄마 알았어. 왜냐면 혼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위기 싹 바뀌어서 아이가 안색이 바뀌고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딱 좋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너 위한 거래. 다 너 위한 거래. 아유, 어떻게 저 아이가 저걸 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요. 그럼 자기는 옛날에 그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 그때는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대. 그런데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스트레스 엄청 줘요.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함께 앉아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뭐 있니? 한번 얘기해봐. 그럼 아이가 조심스럽게 할까 말까 눈치 보다가 해도 되고 다 싶으면 이제 말을 열어.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는 진짜 그러니? 진짜 그러니? 야, 이건 네가 틀린 거야. 뭐 이러고 나가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 엄마가 고칠게.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줬구나. 그래, 내가 좀 잘 적어놔야 되겠다. 이건 내가 고칠 거지.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져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야, 이건 다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스트레스냐. 우리 어릴 땐 더 했어.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아,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신문에서 스크립한 건데요. 아, 선행학습을 강요했던 최준영 씨라는 분이 자기 자녀 교육에 자기는 실패했다고 책을 하나 냈는데 자기의 희망은 토플 그리고 미 대학 입학 시험에 아들이 만점을 받기를 원한 것. 그래서 영재교육 선행학습을 막 시켜서 헬리콥터 아파 노릇을 했다요. 근데 아이가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들어오게 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밝아지고 우울증도 낫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책을 쓰면서 현대 부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반성문 씁시다. 근데 요즘 반성문 쓰는 부모는 그래도 훌륭한 부모예요. 반성문을 쓰긴커녕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러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오늘 두 번째 강좌의 마지막 시간, 반성문을 쓰는 부모가 됩시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